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주네요.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거래가 끝나면 올해가 끝납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드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워낙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또 코인이라는 주식시장을 대체했던 시장이 나타나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죠. 코인은 역시 그렇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창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부터 좀 시작하셨던 분들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마지막에 합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낭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상장 폐지되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사실 그동안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수익률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았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그 회원분들께도 또 상반기에 죄송한 그런 결과들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반기부터 점점 이제 흐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물론 3일이 남았으니까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지금 포트 구성이라든지 또 종목을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단기에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종목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결과, 성패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시장은 분명히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 전문가라는 분야도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정말 제대로 큰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그리고 또 이슈 종목 간략하게 짧게 길지 않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15%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했어요. 그런데 초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좀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 초반 이후에 서서히 반등을 하더니 결국은 중반 이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었지만은 차트상으로는 좋은 그림이에요.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흐름이 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희망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304.20까지 찍었죠. 2300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래서 단기 지수 예측은 또 이번에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사실 지수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단기 종목들 중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자 중반 이후부터는 상반기에도 지수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수가 내년에 한번 크게 빠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빠질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7월 이후부터의 어떤 흐름, 그리고 9월 말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흐름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지수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정확한 예측으로, 또 거기에 맞게 종목, 특히 단기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확실히 더 나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그 흐름대로, 예측대로,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어떤 결과대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적중할 걸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단기는 일단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제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흐름도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뭐 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갑자기 또 길어지는 그런 흐름도 나왔고요. 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죠. 미국 시장은 단기에 빠질 만큼 또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근처까지 빠졌고요. S&P 50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시 눌림목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단기에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 단기에 뭐 엄청나게 튄다기보다는 역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400에서 2300 사이,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반등이 나오면서 2300을 회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기는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반등하면서 아마 2350과 2300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3거래일 남았죠. 목요일까지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소심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중장기 종목들 세팅해 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목들 엄청 날라갔는데 나는 별로 소득이 없네,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황은 이번 주에는 2350에서 2300 정도 박스권으로 예상한다. 혹시라도 2300을 이탈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뭐 화요일 또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특징주를 전달해 드릴 때 시황에 대한 부분 다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면 1월이 시작하죠. 그러면은 1월 2일이 월요일인데요. 자, 다음 주에 또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1월 중순까지는 이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1월 중순까지는 지금 저점에서 지금 쭉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다가 좀 눌림목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1월 중순 정도까지, 아니면은 길어지면 1월 말 정도까지.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는 흐름, 그리고 뭐 눌림목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특정 시기가 되면은 쫙 이렇게 갈 수 있는, 자,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 예상하는 지수 때는 확실히 강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뭐 최근에 좀 뭐 여러가지 안 좋은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그런 것들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흐름은 확실하게 좋을 가능성이 크다. 자, 원래 예상은 올해 하반기에 랠리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곧바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저점은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최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최소한 3000 이상은 간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3300을 뚫어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올해 좋지 않았던 것, 그동안 손실 보셨던 것 충분히 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두 가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예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심각합니다. 뭐 이게 몇천 명, 몇만 명 단위가 아니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하이에 있는 화장터가 24시간 쉬지 못하고 가동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제가 좀 어렵지 않나, 그 정도로 확산세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뭐 중국 젊은이들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풀어주면은 그 한국 분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본인이 알아서 위생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풀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 더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그 생각지도 못할 만큼 과거에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더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국처럼 뭐 백신을 많이 맞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다 보면 특정 시기에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는 자, 중국 정부에서도 명분이 서는 거죠. 야, 이러다가 사람들 다 죽는다.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제를 하는 시기가 오겠죠. 아마도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면 다시 한번 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뭐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또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투자 전략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에 관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내년에 뭐 IMF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온다,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진다, 거의 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공황이 온다. 공황. 대공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공황을 맞이했었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이었었죠. 어쨌든 자,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흐름을 지탱했던 게 분야가 어디입니까? 반도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극복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호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도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주가에도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흐름이 길면 내년 중반, 뭐 더 길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공황이 온다. 정말 IMF가 온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주식시장은 간다는 거죠. 왜냐? 빠질 만큼 이미 빠졌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3300에서부터 2134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2134 하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최고점 수준이 아니냐,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2018년의 고점이 2600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도 그때 고점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 최근 고점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석을 해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실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 시황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이게 특히 더 어려워 보이는 게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동산도 역시 저는 그렇게 아주 이 침체 시기를 길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부동산의 최저점은 내년 중반, 정말 길어진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낙폭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절대 가격의 원칙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가격의 원리라는 건 빠질 만큼 빠지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뭐 부동산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경색됐기 때문에 매수하는 쪽도 없고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두 가지만 풀어주게 되면은 이건 다시 한번 흐름이 온다는 거죠. 취득세는 최근에 정부에서 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남은 건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가 3주택에 대해서까지만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최악의 어떤 그 흐름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흐름을 더 봐야겠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뭐 정부에서 어떤 뭐 더 쪼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여기서 더 쪼이기는 힘든 상태니까 더 어려워지기는 힘들다. 다만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가던 흐름을 조금 더 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추천주 T플렉스는 4,000원 3,800 분할매수 손절 5% 수익 30%, 거의 이제 손절가가 와가는데요.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은 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SE는 5,000원 4,500원 분할매수죠. 손절 10% 수익 30%. 현대모백스 이 종목은 3,200원 2,900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5%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우AL은 1,500원 1,400원 분할매수 손절 10% 수익 20%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다 손절가가 오진 않았죠. 세노텍은 1,700원 1,610원인데 안 왔어요. 혹시라도 오면은 대응하셔도 되고요. 동부건설은 자 1차 매수가 됐습니다. 8,000원 7,200원 분할 매수고 손절 10% 수익 25%이기 때문에 기준가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사료는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했죠. 손절 10% 수익 20% 빠지면은 손절은 하셔야 돼요. 어쨌든 흐름이 약한데 뭐 언제 가더라도 가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가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공업 이 종목은 6,500원, 6,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10%, 수익 20%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안내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검색하시면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결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할 때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승산이 있고 그리고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년 연말에는 올해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바이오예요. 감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 어떤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국제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4,900원 그리고 4,660원 4,900원, 4,66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보시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는 내년에 반드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역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이것 때문에 감기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니까 기준가가 오면은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